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언젠가 소년원 특강을 했던 내용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사회봉사를 하는 어떤 여자분이 넌지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들이 감옥에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하겠다. 그래서 호기심도 생기고 해서 한번 견학겸해서 가보겠다. 그런데 이제 대략 목사님이 아마 설교를 먼저 하고 어떤 특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 딴에는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준비한 것 중에 이제 인덕션하고 디덕션, 귀납법하고 연역법에 관한 거창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컵 2개를 들고 이제 가서 물컵을 한 반절쯤 채워가지고 이제 그 귀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갔는데 앞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 20분 동안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나가서 하느님은 의로우시고 뭐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소년은 수감자들 중에 좀 거친 아이들인지 약간 큰 목소리로 하나님 여기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좀 분위기도 그런데 어느 누가 하나 말기거나 또 주의를 주거나 그런 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보니까 뭐 귀납적 연역적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앉아서 이제 생각하다가 어떤 이야기의 주제를 바꿨습니다.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 이제 기억이 나서 바꿨지요.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중학교 3학년 때 일어났던 일인데 그 중학교 3학년 때가 전쟁 직후라 상당히 살벌하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농촌 학교에서는 농번기 방학이라고 하는 걸 해서 학생들이 부모들의 농사일을 좀 돕는 게 어떤가 하는 쪽의 얘기입니다. 나는 국민학교 시절부터서 농사일을 해봐서 일꾼으로 이제 그때는 뭐 다 농촌에서는 꼬마둥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일터에서 모내기도 하고 보리도 베고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만 풀침을 지고 이제 노래 부르며 널널하게 이제 가는 것도 있었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농번기 휴가여서 그 당시는 화폐 단어가 원이 아니고 환이었습니다. 천환. 그러다 이제 나중에 화폐기가 그게 원으로 이제 바뀌는데 대략 인부 농촌의 어른들의 품삯이 한 800환. 여자분들은 그때 한 680환. 이제 나가서 이제 중학생이나 어린 학생들은 대략 550환 뭐 이렇게 이제 임금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는 당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당산에 들독이 있습니다. 그 들독을 들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 어른의 봉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의 봉급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일할 힘이 있을 때 그것이 입증이 되었을 때 어떤 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이제 그때 어려서
극히 적은 이제 봉급을 받고 모내기 하러 이제 갔는데, 당신은 그 논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롤자형의 그 구부러진 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일찍 나가서 이제 어느 곳에 일터에 가서 그 일할 수 있도록 배정을 받고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아무 뭐 다른 생각 없이 이제 모내기를 열심히 하는데, 같은 중학교 그때 3학년이니까 3학년 반에 두 반이었으니까 같은 학교에서 이제 잘하는 아이가 탁 크니 논두렁에 탁 서가지고 승태 이리 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너 참 대단하다. 우리 논인데 일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위로를 할 줄 알았는데 딱 버티고 서서, 야, 남의 집 모 심으러 왔으면 모를 잘 심어야지. 뭐가 많이 떴네. 그러니까 다롤자형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서서 모 심는 곳과 그 내가 심었던 곳이 상당히 다른 방향이고 내가 심은 곳이 아닌 데서 뭐가 많이 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몇 푼 좀 받으러 이렇게 부모님 허락을 받고 일하러 왔는데 저 녀석이 그래도 같은 친구가 와서 일하면 같은 말라도 곱게, 야, 너 대단하다. 우리 이 집에 일하러 왔구나. 좀 애를 써라. 뭐 이럴 줄 알았더니 굉장히 힐난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화가 덜컥 나서 모타리를 집어 던지고 뚜벅뚜벅 걸어 나갔죠. 나가서 논두렁가에 나가가지고 그 친구 옆에 탁 서서 두 말 하지 않고 그 친구를 들어서 그냥 논 물창에다 그러니까 물이 가득한 논에다가 그냥 꽉 꼬라 박아 버렸습니다. 박고는 발로 한번 콱 엉덩이를 그냥 밟아버리고는 탈탈 털면서 그냥 나와가지고 그 일터에서 이제 떠난 거죠. 떠나서 들녘에 이제 마을 앞산이 있는데 그 앞산에 묘동에 들어놓아 이렇게 기대고 들어놓아가지고 이제 햇빛 근데 혼자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앞으로 내게 닥칠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제 어머님 성격이 좀 고약했는데 야단 맞을 일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참을 걸 그랬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쭉 하고 점심도 굶고 그렇게 쭉 가다가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어슬렁어슬렁 이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오늘 고생했지 뭐 하면서 얼마 받았니? 라고 하는 것도 물어보고 뭐 근데 그냥 들은 척만 척하면서 한쪽에 가서 이제 손도 씻고 좀 일하고 온 티를 좀 냈지요. 그리고 이러고 있는데 대문이 삐그덕하고 열리면서 그 우리 반 친구의 형 맏형이 좀 다리를 저었는데 우리 집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이제 나는 큰일 났구나 이러고 이제 하는데 나를 불러요. 승태야. 하더니 마루에 걸터 앉으면서 이리 와라. 야, 너 오늘 참 내 동생이 미숙해서 너한테 참 격려는 못할 망정 그래 내 화를 냈는데 참 너 산에답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너 일은 안 하고 뭔 일 있었나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 형이 이제 그 내용을 소상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점잖게 나를 부르시더니 그래도 그렇지 남의 농사 1년 농사 일을 하러 갔으면
일을 조용히 하고 와야지 그렇게 친구를 론에다 꼬라박고 그러면 쓰겠나. 난 넌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세상을 살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나. 조금 참아야지. 모든 걸 참는 습관을 가져야지.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이제 하시면서, 그러니까 친구의 형님이 나는 오늘 승패를 다시 봤어요. 참 용감한 청년이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버지하고 그 양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참 칭찬도 하고 이제 나를, 그래서 이제 그 저녁을 이제 그럼 저녁도 안 먹고 뭐 저녁을 먹여왔구나 하면서 나를 이제 어머님이 챙겨주는 저녁을 먹고, 그날 조바심을 가졌던 모든 일이 이제 해결이 된 거죠. 내가 그때 느꼈던 것이 어른들은 정말로 저렇게 생각이 넓고 어른들의 그 태도는 정말로 저렇게 생각이 다른 거구나. 나도 어른이 되면은 적어도 의젓한 어른이 되어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이제 상상입니다만 사건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 친구 형이라는 분이 우리 집에 와서 내 귓방귀를 때리면서 야 이놈아 남의 일 왔으면 무슨 건방 떨고 내 동생을 새로 입힌 양복을 새로 해 입혔는데 그걸 논꼬랑창에다 꼰자버려. 이 나쁜 놈의 자식하고 발로 몇 번 찬다든지 뭐 몽둥이를 한번 때렸다든지 하면 내가 어떻게 변했을까. 여기 소년원이니까 여러분, 나도 여러분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닐까요? 박수를 이제 치는 거예요. 조용히 듣고 있던 그 원생들이 이제 박수를 치고, 뭐 얘기는 길게 하지 않고 한 15분 내지 한 18분 그렇게 얘기가 이제 끝났었는데, 내 얘기가 이제 끝나고, 그 소년원이어서 그런지 보통 건물, 학교 건물 마냥으로 운동장도 있고 건물인데, 내가 가서 얘기했던 곳은 지하의 강당의 감방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교실 같은 건물 지상으로 이제 올라오는데 한참을 걸어오더군요. 걸어오는데 어떤 그 원생 중에 상당히 건강하게 생기도 잘생긴 아이가 가까이 오더니 오늘 참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요 이 소년원이 4번째 지금 생활하는 그래 나는 뭔 줄도 잘 모르고 누군 줄도 잘 모르고 이제 듣기만 하는데, 제가요 마산 소년원에서 시작해서 서울 소년원으로 옮겼다가 대전 소년원을 거쳐서 이 전주 소년원에 왔는데, 오늘 그 오랜만에 참 가슴이 와 닿는 선생님의 참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요 이 소년원에서 제일 대장 노릇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 괴롭혔는데, 오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서 몇 번 교화의 얘기를 들은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얘기를 듣고 제가 반성을 하고 참 새롭게 삶을 살아갈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이제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이제 그 소년원 원생들을 이제 감독하는 교도관들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와서 이제 차 한잔 하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오늘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감동이 됐는지 처음으로 아이들이 아무 군소리 없이 들어준 거 이게 처음입니다. 그런 얘기. 나는 뭐 그렇게
거창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 잘 만나서 그래도 잘 교육받고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일하고 항상 고등학교 기차 통학을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때는 과외 한 번 받아본 적도 없고 이제 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잘 풀려서 이제 서울대학도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학 교수 생활을 하고 부모님한테 정말로 감사할 일이죠. 그래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이제 어깨를 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늘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영향을 상당히 주었나 하면서 이 다음에 다시 한번 와서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인사를 마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이제 운동장이 상당히 넓던군요. 넓은데 이제 같은 교회에서 같은 분이 우르르 이제 걸어서 나오는데 상당히 그 넓은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오면서 굉장히 섬뜩해요. 이렇게 나는 그 사이에 학교로만 알고 이 건물이 학교인가 보다 이런 정도였는데 이렇게 지하에 감방들이 있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런 교화시설이 있었구나. 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울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좀 더 위로할 수가 있나 하는데도 약간 좀 섬뜩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감옥이라는 것을 처음 봐서 그런지 이런 곳인가 하고는 뒤돌아봐지고 그 교문 같은 데를 나오려고 보니까 자꾸 뒤돌아봐지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순간적인 잘못이 이런 곳에 와 있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 후에 그곳을 방문하지는 않았는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갖는 것이 한순간에 우리들의 생각이나 결정이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또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올바른 판단이 아닐 때 밀려오는 그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움 또는 좌절과 그 실망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위로를 받고 그런 것을 잘 승화시켜서 삶에 좀 더 밝은 길을 가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